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중앙선관위가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 방통위와 본위기 등 전임 정부 시절에 임명된 기관장들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요. 잠시 뉴스 토론에서는 선관위를 포함해 각 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색다른 휴식 공간인 한옥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소개하고 청년 셰프의 열정이 녹아있는 건강 밥상도 맛봅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들어가다 보는 솔까말.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 대전 현충원을 찾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맘때쯤이면 대전 현충원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바로 플라스틱 모형 꽂힌 조화 때문입니다. 대전 현충원에서만 한 해 100톤 가까운 조화가 버려진다고 하는데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충일 다음 날인 국립 대전 현충원. 마대 안엔 빛바랜 플라스틱 조화들이 가득합니다. 화물 집게차는 도로변에 놓인 폐조화 더미를 수거하느라 아침부터 정신없습니다. 현충일 하루 동안 쌓인 폐조화는 사람 키보다 높게 쌓였고 무게만 6톤에 달합니다. 생화보다 오래 간다는 이유로 사용되는 조화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 폐기되는데 대전 현충원에서만 1년에 100톤가량이 버려집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에 비닐에 감싼 철심으로 구성돼 분리수거도 재활용도 쉽지 않아 모두 소각 처리됩니다. 풍화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발생부터 소각으로 인한 탄소 배출까지 조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대전 현충원도 화병의 크기를 줄이고 조화 한묶음 운동을 진행하며 폐조화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묘지에 버려지는 조화가 전국에서 해마다 1,500여 톤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추모공원 내 조화를 아예 금지하는데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조문객들도 처음엔 화려한 조화가 없어 썰렁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깔끔하고 환경적이라며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현충원 앞에 가면은 길목에서부터 조화를 파는 상인분들이 많죠. 매점에 가봐도 조화가 참 많이 걸려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화를 구입하는 이유가 이게 좀 저렴하고 또 오래 가니까 그런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조화가 값도 저렴하고 오래 갑니다. 먼저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화가 한 다발에 3,000원에서 5,000원 안팎입니다. 생화 한 송이 가격과 조화 한 다발 가격이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가기 때문인데요. 사실 가격적인 이유보다 이 오래 간다는 이유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조문객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아들, 딸들이 묻힌 묘지가 허전하지 않게 항상 화사하고 밝게 빛났으면 하는 마음일 텐데요. 이런 이유로 1, 2주면 시드는 조화보다는 항상 밝게 피어있는 조화를 더 선호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조화 문제가 비단 대전 현충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전국의 공원 묘원에서 배출되는 이 조화량이 상당히 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대전 현충원 한 곳에서만 100톤가량의 조화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게 현충원에서 나오는 한 해 폐기물의 절반가량이 이 플라스틱 조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현충원뿐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엔 수많은 추모공원들이 있잖아요. 약 500여 개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조화 쓰레기가 1,550여 톤에 달한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부분 다 소각되기 때문에 이를 태우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발생하는 데 발생되는 탄소가 1,630여 톤에 이른다고 해요. 이를 계산하면은 이 탄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57만 그루가 필요한 수치라고 합니다. 아우, 굉장하네요. 근데 그 많은 플라스틱 조화를 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국내 유통되는 조화 99.8%가 중국산입니다. 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조화의 양만 한 해 매년 이제 2,000톤 가량이 넘는다고 해요. 수입 금액으로는 200억 원 안팎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산 플라스틱의 조화 문제가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중국 금속이 검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조화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화보다는 조화가 오래 간다지만은 플라스틱 조화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풍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계속 발생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 문제가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헌화를 한 다음에 그 재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시민들 예. 하면 분리수거 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화 분리수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먼저 너무 다양한 재질들이 섞여 있어요. 이제 먼저 꽃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합성 섬유와 나일론, 플라스틱 등이 섞여 있고요. 꽃대 부분은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겉에는 플라스틱과 고무, 테이프 등으로 감싸 있다 보니까 이를 분리해서 분리수거를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대전 현충원 쪽에서도 한때 이거를 이제 좀 분리수거를 해보고자 이 조화의 꽃잎과 꽃대를 분리해서 이제 배출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때 하나하나 떼는 게 너무나 어렵고 또 그것마저도 큰 비용이 들어서 지금은 전체를 그냥 소각 업체에 보내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충원뿐 아니라 대부분 추모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조화 쓰레기가 이렇게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군요. 예. 뭐 저희가 듣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공원묘원에 그 플라스틱 조화를 반입을 아예 금지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바로 경남 김해시의 사례입니다. 네. 지난해 1월 관내 4개 추모공원과 함께 김해시가 MOU를 맺어가지고 이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묘지 조성을 위한 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직 플라스틱 조화꽃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나 관련 조례가 생긴 건 아닌데 여기서 민관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금지하고 대신에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게 한 건데요. 바로 뭐 생화나 드라이 플라워를 이용해서 헌화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생화나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경우는 조화보다는 일찍 시들다 보니까 이 공원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 시든 꽃을 정기적으로 치워서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빛바랜 플라스틱 조화들이 몇 개월 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였다고 한다면은 김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셔서 이제 헌화를 한 다음에 이것들이 시들면 치워서 네. 깨끗하게 조금 묘지가 관리되는 상태라고 해요. 이게 처음에는 화려한 꽃들이 없다 보니까 허전하다는 그런 가족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오히려 보기 깔끔하다, 좋다라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의 이런 조화업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예. 반발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먼저 일부 시민들의 경우는 내가 둔 플라스틱 조화를 왜 치우냐고 하면서 이제 절도죄로 담당 공무원을 뭐 이렇게 고소하기도 했고요. 아. 또 공원 묘원에 있던 그런 조화 판매상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사놨던 조화 재고품에 대해서 보상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특히 그 조화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반발이 더욱 거셌는데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조화 대신에 생화나 드라이 플라워를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조화의 경우는 처음에 대량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이거를 언제든 팔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반면 생화 같은 경우는 이게 신선식품처럼 그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고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원예농협과 MOU를 맺어서 네. 이제 후불제로 꽃에 대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고 또 생화 저온 저장고도 설치를 지원해줘서 예. 이분들이 생화를 팔 수 있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국의 이제 화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플라스틱 조화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예. 이걸 소각하다 보면은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예. 근데 이런 문화를 좀 생화나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자고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엮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전환하는 게 좀 어려운데요. 대전 현충원의 경우는 이 유족 단체에서 현충원 내 매점을 운영하고 또 이쪽에서 조화를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문제가 복잡한 양상입니다. 그래도 이 조화를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김해시 사례처럼 뭐 생화나 드라이 플라워나 다른 것들을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은 바꿀 수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추모 문화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유족분들께서는 이제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식이 있는 묘지가 이제 허하지 않도록 좀 더 화려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조화를 선호하고 계신데요. 그 때문에 유지 기간이 짧은 생화 드라이 플라워보다는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조화를 이렇게 선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조화도
보면 조금 지나면 오히려 퇴색되고 또 예. 낡고 부서지고 하다 보면은 더 흉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는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이런 이제 규정이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앞서 그 김해시 플라스틱 조화 금지에 대해서 이제 네. 민관이 함께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 보니까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움직인 그 입법 발의였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직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이런 플라스틱 조화 금지에 대해서 뭐 충남도를 비롯해 경기, 부산,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회에서도 빨리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이 좀 마련돼야지 이게 좀 힘을 받겠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가 생각하기에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이 현명한 대안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유족들이 조화를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확 바꾸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조화의 양을 전체적인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대전 현충원처럼 그 꽂는 화병의 좀 둘레를 좀 작게 해서 네. 좀 조화의 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화병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한 일본의 사례처럼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헌화하는 방법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추모의 마음을 꺾지 않으면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 그런 작은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부모님이나 이런 그 묘소에 늘 아름다운 꽃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뭐 추모객들의 마음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좀 현명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